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11월 CPI가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7.1%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한 7.3% 정도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요. 미국 시장은 다만 3% 정도 상승을 하다가 1% 정도로 끝났으니까 일단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진 항목 자체를 보시면 중고차랑 에너지, 그리고 신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차트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주거 쪽은 안 빠졌지만 식료품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휘발유 소매 가격도 1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둔촌주공 지금 이제 미달은 아니었지만 경쟁률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거 이런 비용들은 결국엔 부동산 경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고 하는데도 생각보다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간에 이제 주거 물가를 이제 선행하는 게 이제 임차료 지수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주거 물가도 굉장히 안정이 될 거다. 이미 트렌드는 여기도 꺾였죠. 추세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CPI랑 근원 CPI도 완연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상황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지금 70년대에 이제 폴 보커 의장일 때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것 같을 때 좀 완화적으로 했다가 엄청 더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근데 쉽게 완화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 신차, 작년 올해 장난 아니었잖아요. 포르쉐 같은 거 주문하면은 3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롤렉스나 샤넬 같은 것도 오픈런하고 정말 난리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흥청망청의 시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해요. 지금도 백화점 가보면은 명품 매장에 보면 바글바글하고 이게 보면은 근데 중국이랑 한국이 보면은 가장 가진 거 대비 소비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남들 가진 거는 못 가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100억 자산가랑 10억 자산가의 소비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느끼기가 어려운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것도 좀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수입차 이제 오히려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20%, 30%씩 할인을 해서 파는 상황이고 이제 중고차가 더 문제죠. 이쪽이 이제 정말 아무리 깎아도 사람들 안 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체감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연준이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계감은 일단 상당합니다. 일단 2023년 최종금리 레벨이라는 게 이게 금리를 정말 끝까지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컨센서스가 5.0% 정도인데 오늘 이게 조금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5.2% 정도인데 만약 이게 5.5%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 레벨이라는 건데 이거는 다음 장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4년 금리, 2023년 금리에 대한 건데 현재는 4.6%에서 이게 한 5% 정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3.9%였던 건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 4.3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끝나가고 추세적으로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성장주나 어떤 이런 위험 자산을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기다렸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2024년까지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시그널은 위험 자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실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한 압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완화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조금 경계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11월 소매 판매랑 11월 산업 생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미 차트는 많이 꺾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얼마 전 I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트렌드도 지금 사실 실물 경기 악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애써 조금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2월, 1월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굉장히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선행 지표로 작용하는 건데 이 하늘색 지표가
이거는 더 빠지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권 시장은 굉장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보다는 사실 채권 시장이 이럴 땐 훨씬 정확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국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계속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지만 2023년 내년에 대한 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사실 달러 지수랑 뭐 여러 가지 몇 개 말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군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쁜 해였죠. 올해 뭐 채권이랑 주식할 거 없이 다 너무 최악의 해였기 때문에 정말 위너가 없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밑으로 간 거는 결국엔 골이 너무 깊으면은 결국엔 산도 높습니다. 물론 내년에 산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지만 골이 어디까지 갈지는 또 이것도 모르는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적절한 지점에서 잘 사 모으기 시작하면은 내년은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든 언론에서 경기 침체 심각하다 뭐 난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주식을 사 모으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시점이 내년 1분기에 어느 시점쯤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겸사겸사 공부도 좀 할 겸 포지션을 조금 줄여놓고 그냥 롱숏을 좀 섞어가면서 하고 뭐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수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선물 이런 걸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좀 하면서 숏 포지션을 좀 잡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자리가 더 좋아진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같은 걸 추가를 좀 했고요. 현대 일렉트릭은 계속 가져갈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막 2% 3% 오르길래 조금 줄였는데 또 뭐 마이너스 2%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 자리에서 4%나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판만큼은 다시 좀 채우고 뭐 이런 것도 좀 했고요. 내년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은 성장주가 그냥 막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에 닷컴 버블 때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주도주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내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의 국면은 이미 저는 시장은 한번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주도주의 흐름은 배터리 말고는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숫자 잘 나오고 평가가 확연하게 된 애들을 조금 추가를 해볼까 해서 저도 어떤 게 지금 저평가된 주식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거는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뭐 이제 중국 백신이 이제 어쩌고 얘기 나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주 조금 샀고요. 그냥 이 정도로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 S&P 일봉입니다. 이게 어젯밤에 CPI가 엄청 낮게 나오면서 기대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시작을 했지만 거의 하단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되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빨간색 선이 200일 선인데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죠. 주봉으로 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자리들이 뭐 요런 자리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공매도 편에서 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51선인데 이건 주선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봤을 때 50주선, 60주선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번 치고 실패를 하면은 그 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으로 보면은 최적의 공매도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거는 조금 밑으로 보고 공매도를 쳐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추가했던 종목들 말씀드리면은 방산주에 대한 뭐 펀더멘탈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 봤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방산주를 사면은 크게 실패는 없었다. 저는 이제 월요일인가 뭐 지난주 금요일인가부터 LIG 넥슨이 여기까지 빠졌더라고요. 안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샀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좀 되게 좀 쉽게 났어요. 이만큼은. 그래서 요때처럼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20주선 위에서는 팔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골든 크로스가 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테마도 되고 실적도 이제 돼가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에서 자신 있게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이때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까 LIG 넥스원이랑 이제 비슷한 것들인데 시장에 어느 정도 주도주군에 있는 애들은 좀 자신 있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셔도 되고 이런 자리들에서 눌리면은 다시 좀 더 늘리고 뭐 이런 정도의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가장 핫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워치해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아주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고 뭐 목표 주가가 어떠니 뭐 하는데 그런 뉴스가 아주 최악으로 나올 때일수록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쁜 뉴스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내년에 조금 많이 의미 있게 사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 FOMC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일이랑 모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서 저랑 같이 주말에 또 고민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